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2일 오늘 2차 전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바닥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봐야 할 가장 대장주에 있는 종목 12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오늘 상승했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 요 싸게 팔던 중국산 마법이 사라진다. 요런 한국 기업 환호한 까닭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고, 어떤 내용이냐 잠깐 본다면 중국 정부가 태양광과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제품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출 금액의 최대 9%를 돌려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저가 공세, 이 부분이 특히 한국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에 큰 타격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는 사라진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이런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 뉴스이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일단 보조금이 지금 9%였던 게 올해 4월에 태양광은 거의 제로가 되고,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6%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환급이 남아 있지만 내년 1월에는 거의 이제는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는 또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에서 오늘 크게 2차 전지가 반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신고가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리튬이 크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힘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 흐름 또 따라가 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말 요런 계약에 대한 해지 내용, 계약 수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런 민심이 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악재가 이렇게 쏟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실적 시즌을 또 잘 보기는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 로봇이 정말 대세가 되고 있고 정말 이제는 가까운 미래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로봇도 배터리로 움직이게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SS에 대한 내용도 저는 특히나 2차 전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내용도 점점 가시화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악재를 끝내고 호재만 계속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를 2차 전지 주주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차트 역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역시나 LG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꼭 봐야 될 종목이죠.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요 고점이 낮아진 추세 라인을 따라서 하락하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명확한 추세선이 만나는 가격대와, 그리고 과거의 저항과 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40만원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요 지지가 있었던 구간과 241선이 만나는 구간, 요 35만원대를 깨지 않고 간신히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게 명확한 상승 추세로 돌려내는 요 시그널은 제가 봤을 때는 요 40만원대 요 상승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정말 많은 요 추세선이 만나는 저항과 지지가 만나는 가격대 요 40만원을 재돌파했을 때가 이제는 하락을 끝내고 강하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요 저항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상승한다면 40만원대 돌파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저항받고 다시 조정받을 텐데
조정받는다면 다시 한번 돌파가 되는 이런 시점들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당연히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 저항받고 돌파할 수 있는데 일단 40만원대를 넘기는 게 명확한 반등의 추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한 지지가 있었던 가격대 241선 만나는 35만원대를 혹시나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도 분명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사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동일하게 요 하락 채널 라인대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봤을 때는 최근 요 하락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최근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요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되는 시점이 중요하고 최근 지지는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요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그리고 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요 시점이 저는 중요해 보이고 약간 더 연장해서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 대략 33만원에서 34만원대 요 정도의 가격을 다시 한번 반등으로써 추세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LG화학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 구간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이런 저항 구간 라인대 돌파된다면 충분히 LG화학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요 채널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 요 34만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오히려 조금은 더 명확한 반등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기다려서 그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 최근 하락 추세였다가 반등의 흐름이 조금 나오는 듯 했으나 요 저항 구간 일단은 삼성 SDI는 요 가격대 28만원에서 29만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을 단기 돌파하는 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 앞에 매물대가 쉽진 않아 보이지만 최근 전고체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그 중에 삼성 SDI도 충분히 그 흐름에 수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ESS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28만원대 29만원대 돌파되는 시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이제는 올해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의 시기다.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는 요 저점 구간 10만원대를 정말 강하게 지지해줬던 부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탈한다면 아래 구간에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분명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반등이 나올까?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과 최근 약간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쌍바닥을 그리게 된다면 변곡이 되는 가격대 106,000원대 떨어지는 21선과 함께 같이 돌파되는 시점이 혹시나 단기간 나온다면 106,000원 돌파에서부터 이제는 추세 돌림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차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6,000원 돌파가 단기 되는지 혹시나 1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요 단기의 지지와 저항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7%나 또 반등해주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이고 최근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가격대는 10만원대입니다. 요 10만원대에 저항을 많이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시 한번 요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10만원을 다시 한번 반등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요 10만원대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가 만나는 구간이 있다는 거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아슬하게 최근에 61선을 지켜내면서 특히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도 추가 반등하면서 10만원대를 넘겨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단기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최근 중요한 과거에 저항이 됐던 부분이 지지로 작용하면서 요 14만원대에서 아슬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121선도 분명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요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저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 추세선 위로 올라가야만 가파른 상승이 에코프로 BM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매물대가 분명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흐름을 단기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공포의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역시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이 실릴 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수급의 힘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퓨처엠도 명확한 추세 라인대는 요 중간 라인대를 하나 그어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 급등했던 만큼 요 매물대가 약간 쌓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미 있는 구간 라인대 요 17만원대에서 121선과 함께 지지가 일어났고, 앞구간에서 봤을 때 요 17만원대는 과거에 정말 저항이 강했던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제는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요런 포인트를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와 떨어지고 있는 21선, 61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이 최근에 설명드렸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최근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는 정말 명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요 3만원대 저항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분명 매수하면서 3만원 돌파를 기다려봐도 괜찮겠지만, 명확하게 3만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시점에 접근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매매일 수 있다. 요 3만원대 돌파 이후에 열린 부분에 대해서 상승한다면 요거 저항 없는 구간 정말 가파르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로봇 관련주로서도, 요런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 역시나 요거 공급 축소 내용으로서 엄청난 단기 급락을 보였지만 지금은 또 신기하게도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등이 나온 시점은 역시나 차트상 중요한 과거 저항이었던 가격대 92,000원대부터 121선 지지와 같이 과대 낙폭의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2차전지 지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또 탄력적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11만원대였는데 오늘 11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이거 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저의 마음은 그런데, 추세 자체는 2차전지 중에는 가장 탄력적입니다. 의미 있는 저항도 오늘 돌파를 했고, 최근 수급도 안 좋았던 내용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요거 전고체 관련주로서 제가 대장주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추세 라인을 봤을 때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 라인을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하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가장 잘 버티고 있고 탄력적으로 추세선을 지키면서 상승하고 있는 요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듯 전고체에 대한 내용이 탄력적인 요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고체에 가장 또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티 케미컬도 꼭 한번 확인하시면서 요 저항이 전고점 라인이 잡혀있는 가격대는 대략 68,000원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8,000원대까지 돌파하고 요런 최고점 라인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상방 추세 요
상방 채널을 따라서 만들어질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장대 양봉 급등했던 요 거래량과 수급을 터뜨렸던 시점이 긍정적이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요런 바닥까지는 아니겠지만 의미 있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터뜨렸던 요 구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강한 상승 거래량 터졌던 부분이 명확했었습니다. 그리고 ESS 대장주로서 서진 시스템을 제가 이전에 한번 최근에 설명드렸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저는 요 구간에서 사실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제 예상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요 쉽지 않은 부분을 단기 급락으로 만들어냈고 그래도 저점 추세는 정확하게 121선과 함께 지지 받아내면서 단기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 다음 거래일 요 27,000원대, 28,000원대 돌파된다면 요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요것도 저항 돌파되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 NCS. 요것도 ESS 관련주 중에 저는 대장주로서 생각하는 종목이고 요 종목도 보시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선과 고점이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꽤나 명확하게 지키면서 상방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요 하단 추세선 라인대를 121선과 함께 마찬가지로 아슬하게 지지해내면서 최근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ESS 위주로 관련주로 보시는 분은 서진 시스템이나 한중 NCS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정말 지금 민심은 역시나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악재만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악재에서 이제 긍정적인 호재의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오히려 대중의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대장주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최악의 공포의 심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도 분명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2차 전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